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코스닥 2.5% 넘게 급락해도 오늘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자, 주가가 34,000원 위에서 일단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일단 마쳤고요. 자, 오후에 나왔던 이제 자율 공시 내용과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정시 선물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전 8시 반에 나오는 2월달 이제 이 잡스 리포트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2월달 CPI와 더불어서 가장 이제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일단 지표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1월 달에는 비농업 관련해서 신규 고용이 이제 51만 7천 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뭐 계절적 영향이 있었는데 2월 달에도 22만 5천 명 정도 예상되면서 고용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월 22일에 이제 발표되는 FMC에서 빅스택 관련되는 우려감으로 정시에는 오히려 지표가 좋으면 악재로 일단 지금 반영되는 어떤 국면이죠.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같은 경우에도 크루시얼 잡스 리포트 가장 이제 중요한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조금 이제 하락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나스닥 선물은 지금 0.04% 강보합세,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는 0.29, 0.24 하락세 흐름이고요. 중소형주 지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0.50%.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가 좀 많이 이제 흔들리는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도 한 1% 빠지고 있고. 자, 이런 흐름에서 오늘 국내 시장들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 본다라고 하면, 자,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이 오늘도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2원 정도가 올랐는데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왔고 개인들만 좀 받아주는 흐름이었죠. 오늘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이 그냥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쪽은 거의 뭐 7배,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6배 정도 하락 종목 수가 많았다 보시면 되겠죠. 연기금은 이제 거래소에서 좀 매수로 좀 대응을 했는데요. 그 외에 외국인들 기관들, 외국인들은 선물까지 더불어서 일단 매도를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HLB는 강보합세죠. 예, 35,000원대. 제가 34,000원 이야기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일단 갭다운 해가지고 양봉 밑꼬리가 나오면서 이제 일단 5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차트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이제 시간에는 또 이제 한 150원 정도 빠져서 34,850원입니다만 일단은 이제 분봉상으로 요런 그래프는 잘 안 나타나는데 그죠? 급락을 하는 어떤 시장 분위기에서 장 초반에 33,200원까지 내려갔다가 이 한시 넘어가면서 매끄러운 어떤 커브로 장중에 35,600원까지 올라갔다가 35,000원 정도에 끝났고요. 시간에까지 하더라도 일단 34,000원 어떤 이 굉장히 중요한 박스권을 위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이전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또 내려가느냐 뭐 이런 어떤 단기적인 이슈에서는 일단 금요일 날 올라가면서 5일선을 타는 흐름들을 좀 보이는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고요.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다음 주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라든지 이 34,000원과 윗단에 있는 박스권 상단인 4만원짜리의 이제 중간값이죠. 미디언 값인 36,000원대가 볼린저 밴드 상단에 좀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일단 HLB는 뭐 아시다시피 시장하고 뭐 동행한다든지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고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얼마만큼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을 더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뭐 현물에서는 외국인들 기관들을 일단 매도를 했고요. 장중에 이제 공매도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자, 이 부분에서는 오늘 프로그램 쪽은 일단 매도가 좀 나오는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개인들이 나름 선방하면서 5단에 이제 일단 양봉으로 일단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
제약이 이제 그 2월 20일에 어떤 고점 부분 뭐 비슷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이 없었습니다. 테라피틱스도 2% 윗꼬리 정도 나오는 어떤 흐름이었죠. 자, 오늘 뭐 기사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직접적인 뭐 기사라기보다는 이 테라피틱스에서 희귀질환 관련되는 오픈 드럭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FDA 같은 경우에도 한 거의 한 40%는 희귀질환 관련되는 부분을 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뭐 한 50개 내외 정도의 어떤 신약 허가를 해주는데 이 중에서 한 40% 미만 자체가 희귀질환 관련되는 부분 승인이니까 상당히 뭐 유병률 자체는 뭐 작습니다만 이 약가 자체를 높게 이렇게 평가해 주기 때문에 많은 이제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도 희귀질환을 이제 신약 개발을 많이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는 본래 이제 G3BNT 당시에도 이제 틈새 시장에서 빅파마가 좀 접근 안 하는 쪽에 이제 시장 규모가 적정한 어떤 이제 그 부분의 어떤 치료 개발들을 도입해서 하는 어떤 형태였는데요. 이번에도 미국 자회사 이제 오블라토와 더불어서 이 고쇼병에 관련되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시작을 했다. 이런 부분을 좀 밝혔죠. 이 고쇼병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만 명 정도 환자고 국내에도 한 몇십 명 정도 이 환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동물 모델을 통해서 약효 확인을 위해서 치료제 생산을 준비 중이고 글로벌 임상 IND를 위한 다양한 뭐 비임상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내년도 1분기까지 이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했는데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도 10대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로슈 스위스의 로슈라든지 프랑스의 사노피 미국의 뭐 하이자 같은 경우에도 희귀질환 어떤 매출 비중 자체가 뭐 2026년도까지 보면 상당 폭으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 희귀질환은 뭐 이 환자 수는 작습니다만 희귀질환이 전체가 7천 정도 되는데 약이 이제 개발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2만 명 미만의 어떤 질환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20만 명 이하의 어떤 유병률을 가지면 요걸 이제 orphan drug으로 이제 지적을 해주면서 국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뭐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독점 부여권 4년, 뭐 조건부 판매 허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인책을 주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약가를 일단 고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수는 작습니다만 임상의 어떤 이제 모집군이 상대적으로 어떤 쉬운 어떤 부분이 있고요.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테라피틱스에서 뭐 중요한 어떤 입장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노토스는 이제 저번에도 이제 이탈리아 이제 스티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 국내 독점 판매 계약 뭐 체결했다 소식인데 이번에 이제 또 노토스가 독일의 이제 지멘스 헬시니아와 이제 의료 장비 뭐 국내 공급 협력. 그래서 노토스가 이제 하는 업종 중에서 이 바이오 기업의 어떤 의료 장비 구축 운영 솔루션, 그러니까 인프라를 좀 이렇게 하는 쪽에서 이제 접근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뭐 그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주가에는 뭐 큰 뭐 영향이 있는 부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체크해 보면 오늘도 공매도 10만 주 넘게 이제 공매도 이제 거래가 있었고요. 거래 비중은 한 7% 정도가 나왔고요.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최근에 3월 8일까지 보시게 되면 잔고가 다시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때 이제 공매도 잔고가 한 250만 주. 그러니까 이제 쇼커버링 어느 정도 이제 물적 분할 관련되는 이슈가 나왔을 때 이때 좀 많이 줄었다가 여기 이후로 다시 또 제법 많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어떤 누르기 어떤 물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게 막 계속 준다라고 하면 쇼커버링 계속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급격하게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준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스키즈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숏 커버링이 어떻게 좀 나오느냐가 상당히 뭐 일단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차거래 부분에 그 부분도 보면 상한이 조금 이제 많이 조금 나왔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어떤 수급들이 계속 이제 공매도가 관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이 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아데벨리맘 이 주사제 NPPA 중국 쪽에서는 이제 10만 허가까지도 받았는데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크게 이제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닌가 캄넬리주맘의 이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는 일단 반영이 되고 이제 오늘 한 0.31% 정도 올랐는데요. 자, 2월 달 부터 해가지고 나름 올라가는 어떤 흐름에서 이제 다시 또 조정을 나름 좀 받고 있는 어떤 흐름이었죠. 그 다음에 옷장에 나왔던 이제 5시 6시 직전에 나왔던 부분에 이제 정정 공시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뭐 PSMC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탑업인 주식 출자 취득 정권 결정 관련되는 어떤 부분에서 그 유상증자 납입일이 좀 변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취득 예정 일자가 본래 이제 오늘인데 3월 10일에 이제 130억이 이제 들어가는 어떤 부분인데 요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로 일단 일정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월요일 날 이제 납입이 되면 이 부분들을 확인을 뭐 할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뭐 살펴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연속되는 어떤 흐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 이 상한가 이후에 이 정도 조정을 내고 이번 주에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짧은 조정의 어떤 음봉이 나오고 다시 양봉. 사실 이런 모습은 최근에는 상당히 좀 드물게 일단은 나타나는 부분인데 3월 달에는 일단 주가 흐름에서 다른 어떤 모습을 일단은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 5일선 지지와 이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져서 36,000원대 이 부분을 넘어가면 이제 4만 원대가 넘어가면 상당히 좀 다른 어떤 흐름에서 어떤 주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NDA 관련된 어떤 5월달의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여부를 보는 것이고 올해 HLB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이 4만 원대 라인을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거래량으로 이렇게 올라가 주는가 올해 전반적인 어떤 주가 흐름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국면이다.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 흐름도 한번 챙겨 보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